네, 전자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레벨4 자율주행차 성능 검증 착수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 뉴스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의 어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지금 이 성능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을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조 및 기능의 한 125개 항목 그게 이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또는 핸들이나 펜달이 없는데 그럴 때는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기준 특례 또는 이제 별도 시험 통해서 자율주행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지원들을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현재 레벨4에 대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가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뉴스보다도 또 자주 까먹는 이 자율주행차의 이제 6개 단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봐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4단계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단계 고도 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이 이 자율주행차를 하는데 교통안전공단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단계 완전 자동화는 부분적 완전 자동화는 되겠지만 음, 완전한 자동화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은 시골이나 이런 데까지 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센서라든지 뭐 RSU라든지 다양한 그 시스템적 환경이 구축이 돼야지만 이제 그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시골이나 굉장히 척박한 곳에 거기까지 투자를 할 것인가? 과연 돈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요소들 때문에 진정한 완전 자동화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글을 어디서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 정도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메타버스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그 메타버스가 이제 잘 안 되고 있죠. 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정리하고 뭐 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메타버스를 여기저기서 이제 접목시키려고 했는데 대부분보다도 주로 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쪽 교육 플랫폼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형태로 많이 구축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잘 안 돼서 다시 접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CIA 이제 컴퓨터 통신 산업 협회 보고서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제한에 대해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한 때문에 교통정보 업데이트, 내비게이션 길 안내 같은 그런 해외 서비스, 해외 업체가 실제적으로 한국하고 공정한 경쟁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고정밀 지도 해외에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CSAP 같은 경우는 지금 상중하 제도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해외 업체가 들어가서 이제 한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이제 디지털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 AR 기본법, 뭐 CDN 등등등 해서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서 이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이 들어와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걸 풀어라. 이런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 봐서는 어, 어느 정도 이 무역 장벽을 세우는 게 저희들한테 좀 좋겠죠. 국내 업체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시간을 좀 벌어줄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버린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데이터에 대한 국외 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점에서 어, 저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 내용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 업체가 못 들어온다.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안부에서도 이제 그 공공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계속 장애가 나고 뭐 어떤 문제들 발생하면서 우리도 건설이나 토목처럼 책임감리 제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많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못하겠다, 철회한다. 라는 얘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실제 책임감리제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그 책임을 누가 받느냐? 사업자가 받게 된다. 사업자가 다 책임을 다 떠안게 되니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책임감리제라는 거는 시행 같은 거는 완전 철회를 하고 기존 감리제도에서 문제점 같은 걸 찾아서 좀 보완 강화하도록 하겠다. 쪽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고요. 디지털 자산법에 이해상충 방지 장치 필요라고 했는데요. 어,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그 증권사, 거래소, 예탁재원 뭐 이런 기능들을 모두 다 담고 있어서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다 나눠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큰이나 뭐 이런 가상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다. 그걸 다 분리해야 된다라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정도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암호화폐인데 이제 암호화폐로 이제 피자 주문하는 형태로 해서 했다. 그래서 다날이 피자 온라인 주문 도입을 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코인 거래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되고 실제 계좌인지 뭐 이런 확보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거래할 시점이 되면 그 가상 자산을 먼저 우리 원화로 삽니다. 원화로 사서 그 가상 자산을 가지고 결제를 하는 방식이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코인으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금으로 그 가상 자산을 사서 그걸로 내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실명 계좌 확보해야 되는 인증 절차라든지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사업자 신고도 맞춰야 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형태의 이다. 다만 반대적인 얘기로 봐서는 다시 진행하고 있다. 코인으로 결제하는 가상자산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들이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데이터는 이제 금융 쪽에서 이제 이미 마이데이터 1.0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5월 달부터 5월 29일이죠. 5월 29일부터 이제 마이데이터 2.0을 실행하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1.0에서 전부 다 제공해주지 않았던 것들 중에 즉 조회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활용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는 실제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또 개인이 연결돼 있는 어떤 금융 자산을 모두 다 조회하고 다 조회온 다음에 필요하면 하나씩 빼는 형태, 옵트아웃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비대면 채널, 오프라인 채널. 그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예전에 그 오프라인 채널 자체로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 마이데이터 2.0을 기준으로 오프라인 채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 연령이 낮아지는 어, 어린, 저연령 세대, 청소년 세대 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들까지 제공을 좀 하겠다. 또는 오히려 고령층, 뭐 이런 거. 또는 취약계층, 이런 접근성을 높이고 저연령층에 새로운 맞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전반적으로 보면 활용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전체 금융자산 자동 조회라든지,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대면 채널에서의 마이데이터 활용, 세 번째는 취약계층 또는 맞춤형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얘기하면서 5월 29일부터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트 2.0에 대해서.
다음은 K 디지털 배지인데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이나 어떤 인증을 받게 되면 교육 플랫폼이나 뭐 이런 걸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선 어 배지를 만들어 주는데 그걸 디지털 배지 플랫폼에서 활용한다. 그래서 어떤 제가 예를 들어 어떤 그 교육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배지 하나 생기고 또 다른 교육 들으면 또 다른 배지 생기고 그런 형태로 만드는데 실제 이게 IEDTCH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배지에 대한 어떤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준 그 정도로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적 AI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시사 용어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소버리라는 AI를 구축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KT하고 MS가 협력해서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하게 한국어 처리를 넘어서서 한국 중심의 LLM을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걸 용어로 한국적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인의 사고방식 정서 뭐 반영하고 AI 모델 공공금융 제조 유통 뭐 이런 데서 전환 AX 솔루션 뭐 활용된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적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버리는 단어 한국적 AI 뭐 이 정도로 같이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양재내성 암호 그 이번 주 짤 때도 했었지만은 양재내성 암호의 전용에선 첫 수주라고 해서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SK 브로드밴드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PQC에 대한 전용해선 구축을 좀 했고, 네. 기존에 이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그 공공망에 대해서 잠시만요. 지금 보이나요? 국가용암망 백본망에 이제 QKD를 적용하기도 했었고 예전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응용에서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QKD와 PQC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QKD 같은 경우 하드웨어적인 거, PQC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양자 내성 암호가 이제 전용해서는 수주했다는 거와 연관지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해서 그 인증을 하기 위해서 KCMVP 같은 그 국정원이나 여기서도 요구사항 가이드 안내서 등 발행했고 실제 이거를 검증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 내성 암호 자체 관점을 보면 요거를 속대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제 미국 NIST라든지 우리 저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KPQC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 이제 PQC 알고리즘에 대한 공모전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동향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AI라고 해서 실제 AI 플러스라는 제품 그 인증이 있는데 그걸 많은 곳에서 많은 기업 공공기관 107개 제품에서 획득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봤더니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 한국표준협회랑 YG스톤이라는 곳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인증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신뢰성이라든지 뭐 성능, 정확성,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 제도다.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인증하냐라는 것보다도 그 AI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회공공일 같은 이런 표준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표준이라든지 2059, 2022, 25023등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국제 표준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런 AI 신뢰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표준들하고 같이 좀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플러스라는 건 어떤 인증 제도 자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준은 아니고, 인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한다면 좋겠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 인증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곳에서 지금 AI 신뢰성에 대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 있네요. KAI 인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그 인증이라는 것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 AI 신뢰성 인증제, 뭐 이런 거 또는 AI 기본법. 그래서 뭘 하냐면 윤리적인 거,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강화 이런 내용들 같이 좀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AI에 대한 그 신뢰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윤리적인 이슈도 계속 문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신뢰, 윤리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 준다는 게 그 내용들도 정리하는 거지만 이 격가지로 딸려 있는 이런 특정 단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표준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봐두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나온 게 정부 데이터 센터 교체인데요. 지금 대전 본원에 이제 공공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자료원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 한 20년이 됐고 건물도 노후하고 장비도 노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잘 바꿔볼까, 그렇게 새롭게 어떻게 해볼까라고 얘기하다가 좀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 같은 거는 민간 클라우드 좀 이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이전할 건 이전하고 신규 구축할 건 따로 구축하고 해서 그 투트랙 형태로 가는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클라우드가 이제 그 디지털 서밋 전문 계약 제도라든가 뭐 이래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민간 클라우드의 역량이라든지 신뢰도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공센터를 대전센터 시스템을 이전할 때 중요도가 낮은 거는 민간 클라우드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자신문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